자식아, 공부는 안 하나?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얘는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아이고, 닌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진짜. 지겨워 죽겠어.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러고. 에이씨, 나도 옛날에 낫지 그랬어. 옛날? 그럼 학원도 안 가고. 우리 어머니 대학교 등록금도 안 내고 말입니다. 아이고, 고예지 생각하네. 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등록금에다 사교육에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 조선시대에 무슨. 이 엄마가 역사에 대해선 조금 안단다. 그래요? 그럼 나 미래에 태어날 거 그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조선시대 지방에서 선비를 길러낸 중요한 교육기관 서원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릉의 역사인물 전문가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선비 정신을 찾아 서예 미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이성배 교수님.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입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제인 서원, 그리고 공부, 이런 단어와 무척 잘 어울리는 아나운서죠.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소개를 드릴 때 오늘 급격한 고개 끄덕임을, 수긍을 스스로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대학입니다. 정말 이 대학 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참 많은데 특히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아하.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그 청춘들. 다들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뭐 대학 시절에 공부만 해왔고. 설마요? 예. 캠퍼스 커플 다들 안 해보셨어요? 제 아내는 캠퍼스 꽈보입니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어쨌든 이 대학을 주제로 오늘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직에서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는데요. 이성 교수님, 예전에 학교 다니시던 시절하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하고 뭐 여러 가지 더 나아진 점도 있을 테고 그 시절이 더 그리워지는 지금이 좀 아쉬운 점도 있을 테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닐 때는 시위가 참 많았잖아요. 시위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연애도 하고 캠퍼스 낭만도 있었고 또 이 선배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대학에 들어오면서 바로 취업 준비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특징이 없어지고 각 과의 특징이 사라지고 대부분이 취업을 위한 그런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요즘 대학 평가할 때는 취업률이 또 굉장히 그러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표가 되잖아요. 참 제가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 한국어 성적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 성적이요? 네, 한국어 성적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옥스퍼드를 못 갔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도 보면 이런 명문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언제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지 유럽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학, 유럽에는 볼로냐 대학교는 맨 처음에 생긴 거죠. 11세기인가 10세기인가. 어떤 대학교요? 근데 볼로냐,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5년대예요. 그 생긴 지가 900년, 1000년 때쯤 생겼어요.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서원이잖아요. 네. 근데 조선시대의 대학이라고 하면 뭐 다들 성균관 떠올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서원이랑 대학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요. 예.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중앙위에 이제 그 국립대학은 이제 성균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방에는 이제 그 향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향교하고 이제 서원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서년에 대한 제사, 그다음에 교육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그 서원의 그 입학 자격을 보면은 백운동 서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진사, 생원 합격자거든요. 그다음에 뭐 초시 합격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지방의 사림들이 세운 이제 그 학교라 대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학과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네, 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지방의 사립대 뭐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서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철폐되지 않고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서원의 모습을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담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영월읍 영흥리 큰 도로 옆에 고색 창연한 건물이 한 채 서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창절서원입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존속한 서원이죠. 조선 숙종 시절, 그러니까 1685년 강원감사 홍만종과 영월군수 조이아는 단종을 모신 장릉을 보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내에 통문을 돌려 기금을 모아 창건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연이 배양됐을지는 짐작이 되시죠? 저희 서원에는 그 창절사에 박팽년, 춘종홍 선생을 비롯해서 성산문, 이계, 하위지 등 그 사육신과 그리고 또 김수습, 박신문, 엄홍도 등 생육신 6분 그렇게 해서 12의 충신을 그 배양하는 그런 저희 서원입니다. 처음엔 사육신 6분의 위패만 모셨다가 점차 생육신의 위패까지 추가로 배양돼 단종에게 충절을 바친 분들 모두를 모신 곳이 됐습니다. 또 서원은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죠. 지금은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지만 조선시대엔 젊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배움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이제 동제고요. 저쪽 편에 있는 것이 서제인데 예전에 이제 그 유생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면서 공부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동제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서제는 이제 서고를 해서 서각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제와 서제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생활하던 기숙사 같은 건물. 주로 선배들이 동제를 썼다고 하는데 두 건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서제의 경우 지금은 창절서원의 여러 현판을 전시해 놓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숙종께서 친필로 적어 하사한 어제의 어필과 영종의 친필 제문도 보입니다. 그런데 서원에선 특별히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죠. 서원에서는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절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동문으로 들어오고 서문으로 나가는 독립서출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또 이 안에서는 그 공수라 해서 손을 모아서 앞 단전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걷는 그런 거와 또 현재까지도 그 저희 서생들은 여기에 모임이 있을 때 악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절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저희들이 그 매년 여기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대학에 진학하는 이제 우수한 학생 3명을 선발해서 그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 마을에 또 불우유 돕기를 매년 1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서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서원이 처음 세워진 건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서원이 처음 이제 세워질 때는 뭔가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서원이 저기 처음 세워진 건 중종 38년 네. 그러니까 1543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가 경상도 순흥에 세운 이제 백운동 서원입니다. 네. 이게 서원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공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뭐 공교육 붕괴하면은
오늘날만 붕괴된 것 같지만은 예. 예전에도 공교육 붕괴가 됐습니다. 야, 우리가 예. 그 고려 시대 예. 때 12공도 그런 거 보면은 과거 그 출제했던 분들, 지공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와서 학원 차리고 하니까 예. 적중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관학교육기관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 더 심하죠. 향교 같은데. 그런 이제 공교육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서원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중기 때 그 살인파들, 조광조 일파 이런 분들이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제 문묘 종사 운동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서원 건립을 하자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서원은 이렇게 교육 기능 외에 선현에 대한 재향 의식을 치르는 것도 함께 또 중요한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조선 시대였으면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지역의 조상을 모시는 걸까요?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유학자, 네. 선현 그런 분들이 모셔졌는데 강원도 예를 들면은 강릉의 이제 송담서원에서는 율곡이기, 네. 그 다음에 원주의 칠봉서원에서는 원천석, 네.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의 도포서원은 이제 신순겸, 그 다음에 그 동해의 경행서원에서는 김효원, 허목 이분들이 이제 그 삼척 부사를 지낸 예,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분들을 이제 모시고 삼척의 산양서원에서는 황희정성 네. 그분이 강원도 관찰사 그렇죠. 지냈는데 네. 이제 그분을 모시고 있죠. 서원이 성립됨으로써 나타난 어떤 의의랄까 영향들 좀 살펴볼까요? 그 지역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중앙과 지역의 그 학문적 차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를 없애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사족들이 또 자율적으로 어떤 지역 여론을 또 공론화하고 네. 또 어떤 그 사림이로서의 어떤 일체감을 어떤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했습니다. 그때 서원이 하나의 구심점이 됐고요. 네. 세 번째는 굉장히 그 각 지역마다 수준 높은 그 강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동 지역에서는 이제 세계 선생 중심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지리산 근처에서는 이제 조남영 선생 중심으로, 네. 또 이제 전라도에서는 하서 선생을 이제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는 네. 그 학문이 이루어지고 학맥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 서원의 어떤 공론을 모아서 지역 사이에서 이 서원 세력이 향촌을 어떤 통제하는 예. 그 향촌 자치기구 어떤 그런 역할을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또 선비들이 네. 사족들이 향촌을 어떤 지배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서원을 통해서 이제 배출된 예. 그 많은 그 유학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이제 등단해서 또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다시 또 지방으로 내려오는 네. 일종의 출처 나가고 물러고 하는 그 중심 그 역할을 예. 서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요즘도 보면 대학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 전에 학생들 막 잠도 많이 설치고 그렇죠. 요즘 또 그 수능만 잘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것저것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서원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로는 뭐 과거를 어느 정도 좀 통과를 한 사람들이 입학 자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골라서 뽑았나요? 서원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 향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5세기 때는 이제 그 지방에는 그 학교밖에 없으니까 네. 주로 이제 양반네들이 거기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원이 생겨나면서 이제 서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평민들은 대체로 이제 향교로 이제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원의 그 입학 자격을 보면은 이제 시대별, 지역별 이제 그 서원별로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세붕이가 세운 백운동 서원 경우를 보면은 먼저 이제 그 생원 진사시를 이제 우선 합격한 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뽑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서 보는 이제 초시 합격자를 이제 뽑았고 그 다음에 초시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은 향향열이 높고 행실이 바른 자는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이제 뽑았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생원이라든가 이제 진사 출신자들을 이제 보통 뽑았죠. 성균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마다 이제 그 기준이 각각 달라서 입학은 이제 서원 그 자체의 자율적인 이제 통제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조선 사회에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처음 생긴 이 서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는 언제 어떤 서원이 처음 세워졌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강원도의 서원 탄생기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서원 오봉서원. 1556년 명종 11년에 창건된 오봉서원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에 자리한다. 오봉서원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강릉 출신의 함원이었으니 당시 병으로 인해 이천부사를 사임한 함원은 고향 강릉으로 내려와 강릉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어찌 세상이 이리 돌아간단 말인가? 세사요? 와요. 에이, 누군가? 니나 모르나? 나 옥자야 옥자. 쾌념치 마십시오. 이 동네 유명한 인사이옵니다. 풍속이 세속에 물들어 인재 배출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 안이 한스러운가? 맞는 말씀이옵니다. 지역 인재 발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옵니다. 하늘의 별을 따게요? 아이 저기 대갈래 꼭대기가 막 하늘의 별이 천지 개락인데야. 어허 물러나 있거라. 아니 그렇다면 교수께서 주도하셔서 서원을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원이라. 결국 함원은 강릉의 유생들과 뜻을 모아 오봉서원을 건립하기에 이르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이제 이곳에서 유림들 회합은 물론 학문 강론까지 두루두루 할 수 있겠군요. 아니 저기 집성사에 봉안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공자도 모르신단 말이오. 아 공자님은 향교에 배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서원에 공자를... 오봉서원에서 공자를 배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서원이 건립된 곳이 어딘가? 바로 강릉시 성산면 구산이었으니 구산이라는 지명은 공자가 태어난 구산과 이름이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함원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당시 당나라의 오도자가 그린 공자의 진상을 가지고 왔던 것. 해서 오봉서원에서는 공자를 모시게 된 것이라는데 오봉서원이 세워지고 이를 찬미하는 글을 써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성균관에서 함원과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었던 퇴계 선생은 오봉서원을 찬양하는 시 한 편을 지었으니 야, 뭐 글을 좀 쓴다 야. 아이 근데 이거 뭐이라고 쓴 거나 이렇게 보나? 감정이 잡힐지 모르겠네. 인재가 모여든다는 옛 이명이란 고을에 산속 물 맑게 흐르는 구산에 학교를 세웠네. 공자 태어난 지 1000년에 그 일은 가까워져 명성 빌렸으니 가르침, 장차 밝게 빛나리. 고종 5년 대원군의 비사익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기까지 오봉서원은 공자를 추모하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전해진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지만 강원도에 처음 세워진 서원은 바로 강릉에 있는 오봉서원입니다. 오봉서원이 설립되면서 강원도에도 이제 서원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서원에서는 그 지역의 유림 중에 유명한 분을 제사, 선연으로 모시는데 이 오봉서원은 공자를 모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공자를 모시는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수백 개 소원 중에서 강릉의 오봉소원, 그다음에 함흥의 문해소원, 그다음에 단천의 복천소원이 있습니다. 다 북한이잖아요, 두 개는. 예. 특별히 공자를 배양할 계기가 없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주양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강릉의 오봉소원은 왜 이제 공자님을 모시게 됐는가? 공자님의 이제 그 고향이 어딘가 하면 구산입니다. 언덕구자에다 묘산자. 근데 이 성산 옆에 구산, 오봉소원 있는 동네 이름이 바로 구산입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봉소원을 세우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강릉 함씨 함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조선 중종 때 동지사,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이제 서장관으로 따라가는데, 그때 중국에서 이제 그 당나라 때 유명한 화가 오도자라고 하는 분이 공자의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걸 이제 그분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공자가 태어난 고장 구산, 그다음에 공자의 이제 초상화, 그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중앙에 공자를 이제 처음에 모셨고 그 후에 이제 주자를 이제 왼쪽에 모시고 그 후에 이제 송자, 송시열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모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명이 같다는. 그렇죠. 우연히 지명이 강릉이란 같았고. 지명도 그렇고 뭐 양양이란 지명도 그렇고 상당한 지명이 중국과 같은 이제 지명이 같은 곳이 많거든요. 이 지명이 이제 같은 건 이제 그 고려 이제 성종 임금 때 991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조정에 있었던 분이 이제 최승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화 바람이 막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지명을 한 50몇 개 갖다 씁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그 당시에 지명을 갖다가 바로 이제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별칭으로 사용하다가 1308년에 와서 강릉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되죠. 그런데 서원마다 보면 입구에 그 편액이 걸렸잖아요. 그 글씨가 아무래도 그 편액 글씨가 서원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서원의 편액의 글씨가 뭐 어땠던 건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우리가 서원을 이렇게 방문하면 맨 먼저 접하는 것이 그 서원의 이름입니다. 그 편액 글씨라고 하는데요. 그 높게 큰 그 글씨로 이제 그 서원의 이름을 나타나고 위상을 나타나고 그 서원의 특징 또는 이 서원에 배양한 분의 어떤 정신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씨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서체는 해서체를 씁니다. 해서. 해서는 그 또박또박 뜨는데요. 해라는 뜻이 어떤 표준, 어떤 기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양된 분이 어떤 이제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떤 인품적으로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그 해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어떤 정궁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해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절에도 보면은 대웅전 같은 경우, 그 중심 인물이잖아요. 중심 배양하는 분이고, 그냥 모시는 분이고, 그분이 있는 곳은 바로 해서를 써서. 그런 지금 보니까 다 해서네요, 진짜. 근데 지금은 궁중을 보면은 요즘 중건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해서가 아닌 다른 서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서를 써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액의 글씨가 어느 분이 썼느냐도 중요할 테고 또 거기서 풍겨지는 기운 이런 이게 저 서원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그 정무문 이런 데 보면은 도장 깨기 할 때 그걸 접선 그걸 깨잖아요. 편액이 그 기운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글씨, 그 배양된 분의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이제 해설을 쓰되 그 또 누가 쓸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럼 서원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도 그 편액을 진짜 나의 명찰처럼 아끼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 우리 이성배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 서예미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만 글씨, 편액 글씨도
아주 훌륭하신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상도 또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서 특별히 이성배 교수님께서 직접 라이브로 편의 글씨를 써 주시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갑자기. 저는 그 이성 교수님이 지금 글씨를 쓰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지켜봤잖아요. 김소영 아나운서도 넋이 나간 채 지켜보셨는데 저도 마치 그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 내내 또는 연주자가 연주하는 내내 그 라이브 연주를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글씨 쓰시는 동안 지켜봤거든요. 야, 이 쓰시는 과정 자체가 이미 감동이네요, 정말. 글씨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써놓은 글씨를 감상하는 데 익숙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현장감 있게 직접 글씨 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판소리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같이 감정이입듯이 글씨도 굉장히 흡입력이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숨이 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음악하고 춤을 같이 가미해서 퍼포먼스로 새 퍼포먼스로 이렇게 또 하는 공연화에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 쓰듯이 그죠? 우러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 흥으로 이렇게 그 글씨를 표현하고요. 제가 아까 쓴 글씨는 되게 좀 두툼하고 묵직한데 이게 조선 후기에 그 오암 선생이라든가 동춘당이라든가 이런 그 노론 쪽에서 글씨를 즐겨 썼던 풍입니다. 그리고 정조 있죠. 영조, 정조할 때 정조 임금이 좋아했던 그 풍입니다. 그러니까 순우하면서도 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묵직한. 그러니까 서체로 치면은 이 안진경체라고 있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글씨를 정조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글씨를 보면은 저런 풍의 글씨가 많이 있고 또 그 이전에는 한석봉 글씨의 체라고 있는데요. 그 글씨체를 보면은 획이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획이 꿈틀꿈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도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것은 사실 한석봉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원나라 때 서람 이부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조맹부하고 같은 시기 사람인데요. 그 글씨체가 고려 말에 이제 들어와서 조선 시대에 유행하는데 한석봉이 그 체를 가지고 더 자기 특징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체가 전국 서원을 다니다 보면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의 어떤 그 정신 강하면서도 이제 양강하다가죠. 그 힘 있는, 그 기백 있는 그런 글씨 쓸 때 그 서체가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글씨를 많이 쓰고 그 태계 선생도 그런 풍으로 또 쓰기도 하고요. 그 병산서원 가면 그 편액 글씨가 아주 웅장하니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럼 서원의 편액만 보면서 감상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또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글씨에 바로 그 선비 정신을 볼 수 있고, 그 바로 조선의 정신을 거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이성 교수님이 직접 쓰시는 진짜 긴장감 넘치는 그 라이브를 들은 듯한 느낌.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그냥 말로만 편액이 뭐 그 서원의 정신을 대표하고 뭐 기가 담겨 있고 할 때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쓰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그러게요. 정말 그 기가 들어간다는 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가장 네. 그 인상적인 거는 하시기 전에 명상 아하, 잠깐 정신 하신 집중. 거. 그렇죠. 집중하는 모습들. 참 멋있었어요. 네. 우리 강원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서원이 바로 이 영월의 창절 서원이 되겠습니다. 이 창절 서원은 언제 어떻게 세워진 서원인지 또 이 창절 서원에서는 또 어떤 분을 배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창절서원은 숙종임금 때 그 강원도 관찰사 홍만종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강원도 26개 이제 군을 이제 다닙니다. 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육신사, 사육신을 모신 이제 사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육신사를 이제 건립을 하죠. 이 육신사가 나중에 이제 그 창절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육신사는 단종이 이제 그 묘, 거기 있었거든요. 근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단종 임금이 복위가 되자 왕릉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 해서 지금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예. 옮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판을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준 이제 그 서원이 되는데 그때 이제 창절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창절사로 그 바뀌었을 때 이제 처음에는 누굴 모셨는가 하면 사육신. 우리가 사육신 하면은 이제 박팽년, 성삼문, 하이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배양이 되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그 김시습,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효원, 그 다음에 박신문, 그 다음에 엄흥도 그분들이 이제 모셔지게 되죠. 예. 조선 중기에는 살인 문화를 굉장히 꽃피우게 했지만 17세기가 들어서면서는 조금씩 변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양반이 곧 지주고 지주이면서 관리였습니다. 네. 근데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평민이라든가 노비들 중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요호 부민이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양반들 중에서도 망해가지고 이제 그 임노동자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양반이면서 관리고 관리면서 지주 그 등식이 이제 성립하지 않죠. 이 사족들이 이제 그 세력이 미친 범위가 이제 9년 단위였는데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사족들 간에도 지주제 그런 게 발달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공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 하면은 사림들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결했는데 땅 많이 가진 사람하고 땅 적게 가진 이 양반들 간에도 이제 그 공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대동법을 보면은 1608년에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꼭 100년이 걸립니다. 왜? 토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세금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9년 단위로 이제 사족들이 지배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자 이제 그 촌락 단위로 동약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족들은 그 지방에서 서원을 세우는데 이제 문중서원. 예전엔 한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어떤 인물을 배양하자 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자기 집안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뭔가 하면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중서원입니다. 그게 우리 그 사회에서 이제 지금 그 병폐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문을 찾고 혈연을 따지는 그런 풍조 그런 게 생겨나는 게 바로 이 17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 서원의 정신도 조금 변해가고 또 문중서원으로도 바뀌어가고 그런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폐단이라고 할까요?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이게 서원에 이제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가 하면은 이제 막대한 토지입니다. 토지와 이제 노비가 있는데 그 서원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전세가 면제가 됩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원에 이제 그 돈품께나 있는 상민들, 평민들이 뭔가 하면 원노라고 해서 서원에 이제 노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부역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서원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도 뭔가 하면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송시열을 모시는 화양동 서원이 있는데 그 화양동 서원에서 발행하는 이제 묵패, 가난 문서지요.
그 위력은 네.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보다 위력이 더 컸습니다. 네. 그 화양동 소원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묵패를 이제 돌렸는데 당시 이제 관아라든가 이제 부호 지방의 이제 부자인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관아에서 만약에 이제 그 묵패에 이제 필요한 이제 제사에 필요한 것을 이제 거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을 때는 고을원은 이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들에게는 부모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다. 그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했다. 그다음에 자식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명목으로 양반네들을 뭔가 하면 소원 뜰에다가 꿇어앉혀 놓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약간은 좀 비뚤어진 기형화된 어떤 또 하나의 또 권력 집단처럼 변질이 돼가는. 네. 하하. 조선 후기에 결국은 이게 참 여기에 재산이 들어가고 이 권력이 또 약간 욕심이 생기고 이러면 서원도 결국 변질이 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조선 후기에 이런 병폐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안 되고 이러니까 흥선대원군은 결국 서원 철폐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 뭐 전국에서 거의 다 막 통폐합되고 47개만 남죠.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대원군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네.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원을 없앨 때는 이제 비사액 서원, 국가에서 네. 이제 사액을 받지 않은 서원을 1868년에 이제 먼저 없앱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철폐하는 것이 1871년에 와서 사액 서원, 국가에서 현판을 내려주고 노비 이제 토지 이제 하사한 그런 서원도 없앴는데 이 이제 사액 서원을 없앨 때는 첩설된 거지. 첩설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한 인물을 뭔가 하면 여러 서원에 모시는 거. 예를 들어서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27군데 정도 됩니다. 네. 우암 송시열 한 40몇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모셔진 부분 그런 서원을 이제 철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상당히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서원을 없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제 47개가 남는데 유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지방 관리 중에서 이 서원 철폐에 대해서 소극적인 관리는 먼저 뭔가 하면 파직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발하는 유생들을 이제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하는데 평민들로부터는 이제 이 서원 철폐가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대원군이 나중에 하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서원 철폐입니다. 네. 자, 오늘 서원 얘기를 해봤습니다. 초기에 좋은 정신으로 우리가 서원을 만들었던 그리고 교육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내가 서원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 서원의 책임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스승 한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 서원에서. 그래서 그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하게 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어느 누구든 불러올 수 있음을 가정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구를 불러와서 내가 만든 서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어떤 강의를 하게 하고 싶은가입니다. 자, 김서영 아나운서. 예. 일단은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두 분입니까? 네. 예. 먼저 실제로 공자님을 좀 모시고 오고 싶어요. 예. 공자님의 뭐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나 그런 것들보다 살아있는 요즘 정말 이 저자 직강이 인기거든요. 네, 공자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 들어갔는데 영어 뭐 이런 거 다 통역되겠죠, 알아서? 그럼요. 그렇다면 역시 아인슈타인을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지금 그쵸? 우리 상상 속에서 다 가능하죠. 그쵸? 네네. 과학기술, 뭐 상대성 이론이나 여러 가지 우주의 원리들 같은 걸 이때부터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 아마 타임머신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타임머신 회사까지 차릴 수 있는 이 서원 원장에서
너무 꿈 컸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네. 좋아요. 단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인슈타인이 16세기에 조선의 서원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강조하면서 시간 차원을 이동할 수 있다고 강의하면 그때 우리의 유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단지 그 상상을 하니까 잠시 좀 고개가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최다미 강사님은 어떤 시대 어느 인물을 모시고 싶습니까? 저는 아고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고라? 혹시? 아고라? 저 보진 못했습니다. 아고라 못 보셨어요? 네. 이 4세기의 여인에 대한 영화인데요. 네. 실화예요. 이분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이라는 도시에서 네. 니오플라토닉 학교에서 가르치신 선생님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학, 철학 여러 가지 가르치고 계셨는데 불행하게도 천문학도 가르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정도 여자분이었으면 네. 우리가 지금 어느 날 모시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여자분을 하이파이시아라고 하이파이시아라는 여성을 제가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싶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교수님은 아까 우리 김서영 아나운서가 아인슈타인 얘기할 때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답을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 예. 역시 우리나라에서 소수서원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사약선으로 이렇게 만드신 퇴계 선생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 이전의 어떤 서원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퇴계 선생을 만나면서 더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정신과 조선의 어떤 문화의 특징을 어떤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정신적인 지금 혼란에 지금 왔다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줄 분, 퇴계 선생 같은 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제 거의 3만 불 시대인데요. 네. 그럼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 지금은 전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아까 얘기한 맑음, 네. 그것이 정치적으로 아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해서 지금 혼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뭔가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이제 퇴계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우리 박도식 교수님은 오늘도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답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아니, 마지막에 답을 하시니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땀이 좀 답니다. 네. 그 이성배 교수님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퇴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율곡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서영 아나운서님이 이제 그 저자 직강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율곡 선생님 모셔다가 경몽 요결 그걸 이제 특강 한번 시키고 싶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 이제 뭐 진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다니는 게 이제 주로 취업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율곡 선생님은 이제 그 경몽 요결 거기서 처음에 이제 입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혁 구습을 답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수기치인 그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이제 그 독서를 하는데 우리가 그 독서하는 것도 이제 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독도 중요하거든요. 그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님 모시는 거 이제 집에 있을 때 이제 부부간에 이제 예의 그런 것도 있고 손님 접대하는 거. 그 다음에 벼슬을 위해서 학문하지 말고 도를 행할 수가 없으면은 벼슬에서 이제 물러날 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물론 예전 거하고 오늘하고 좀 다르지만은 율곡 선생님 모셔다가 정말 이 공부다운 공부 그런 걸 한번 직강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서원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가 버릇처럼 얘기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 조상들이 서원에서 다루었던 진정한 인문학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해보게 됩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